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영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 수열이라든지 뭐 함수라든지 이런 극한 부분을 배운다던가 아니면 뭐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던가 이런 파트를 다뤘을 때는 사실상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그냥 새로운 형태다. 그냥 새로운 유형이고 뭐 도형이 나와 있다던가 뭐 그래프가 나와 있다던가 그래서 막 도형을 그려서 뭐 극합감 구하고 뭐 미분해라 뭐 이런 식의 활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정적분의 활용 같은 경우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형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지만 도형 그래프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가조건 나조건 조금씩 조건을 까다롭게 주면서 우리를 해석하기 어렵게 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적분의 활용 파트는 뭐 당연히 내신 준비하면은 뭐 넓이 구하고 이런 형태 나오겠죠. 하지만 수능에 대한 이 정적분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공식만을 외워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쫙 나와 있고 1번, 2번 나와 있잖아요. 뭐 2차 함수의 정적분 해가지고 공식화가 하나 나와 있어.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다. 뭐가 2차 함수를 적분을 했을 때 정적분을 때렸을 때 공식이 나와 있는데 요거 공식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면 좋아. 암기하면 당연히 좋겠죠. 내신 준비하는 분들은요. 암기하고 들어가세요. 왜? 내신은 시간 싸움이잖아. 그래서 특히나 이 정적분 같은 경우에 분수 계산 나오면 많이 힘들죠. 내신을 준비하는 분들은요. 암기하세요. 확실히 빨리 풀고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이 요 정도를 암기를 막 진짜 일부러 암기하면 당연히 좋아요. 막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베타 이렇게까지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적분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수능에 나온다라면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2차 함수로 나오면 나오겠지만 그 2차 함수가 크게 중요한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적분의 활용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은 건 뭐냐면 얘예요. 평행이동의 정적분이야. 뭐냐면 지금 x가 a에서 b까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는 녀석을 쫙 이렇게 나타내 있어. 보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적분의 구간 a랑 b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x의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x라는 거야. 그때 x축으로 c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d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렇다는 소리는 자, 잘 봐. 지금 Y축 평행이동 아니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Y축 평행이동에 관해서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Y축 평행이동에 관한 정적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아두시면 좋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은 순수하게 X축 평행이동에 대해서만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 시작이 뭐냐면 A고 B라는 애가 있었다? 얘가 fx야. 뭐 지금 사실상 얘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뭐 넓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 넓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위에 있으면 넓이랑 똑같은 거잖아. 내가 이 녀석을요. 이 함수 fx를 평행이동을 시켰어.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냐면 c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러면 fx-c가 되겠죠. 그럼 잘 봐. 내가 얘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면 지금 여기랑 여기 부분이 완벽하게 모양이 합쳐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x가 똑같겠어? x는 똑같지 않을 거라고. 이 a라는 지점도 똑같이 x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거고 이 b라는 부분도 x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거죠. 요거예요. 평행이동을 때려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X축 평행이동도 너무 좋지만 Y축 평행이동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 얘가 fx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여기가 1, 여기가 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의 넓이를 s라고 볼게. s. 오케이?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함수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냐면
이만큼만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Y축으로 이만큼. 자,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랑 여기는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안 변하는 1이랑 3이 될 거라고. 자, 문제. 자, 내가요, 요 적분의 계산을 하고 싶거든요. 다시 한번,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x, dx를 난 뭐라고 잡았어요, 지금? S라고 잡아놨죠. 그때 요 녀석을 적분을 하고 싶은 거야.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x 플러스 2 dx라는 요 녀석을 정적분 계산을 하고 싶어. 할 수 있겠죠. 요건 너무 쉬우니까. 왜? 이거 그냥 적분 따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정적분 계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굳이 계산을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잘 봐. 결국은 이렇게 양수 범위에 있다라는 거는 넓이가 그대로 올라갔다라는 거 아니니? 그러면 원래 기존의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의 길이는 얼마겠어? 여기의 길이는 2가 됐겠죠. y축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2가 될 거라고. 그러면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새로 생긴 형태의 넓이는 얼마인 거야? 4가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여기 윗부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겠니? S가 되겠지. 그 말은 얘를 계산을 굳이 안 해도 우리는 얘가 S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축 평행이동에 대해서? Y축 평행이동에 대해서.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X축 평행이동도 너무 좋아요. 왜? X축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공식화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아. 그런데 실질적인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에 있어서는 X축 평행이동도 많이 쓰지만 Y축 평행이동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무슨 소리냐면 문제에 Y축 평행이동이라는 말이 없거든? 그런데도 내가 이거 풀기 힘든 거야. 그럴 때 Y축 평행이동을 하면서 푸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정적분을 잘하는 애들은 뭘 잘하냐면 평행이동을 잘해. 진짜로 감탄할 정도로 평행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적분에 관해서 이런 도형의 넓이라든지 그래프 적분의 계산에 관해서 뭔가를 잘하고 싶고 벽을 하나 뛰어넘고 싶어. 그러면 이 정적분 계산, 똑같은 계산도 이거 그냥 똑같은 계산이잖아. 계산해도 풀 수 있단 말이야. 요런 애들도 평행이동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평행이동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는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분을 잘하는 애들은 뭘 잘한다고요? 평행이동을 진짜 잘해요. 평행이동을. 그래서 평행이동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축 평행이동도 마찬가지고 Y축 평행이동도 마찬가지고.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요. 문제의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자체는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갖고 온 건 그렇게 어려운 구조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는 구조고 우리 한번 같이 보자고요. 2018년 9월 학평 가형 28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모든 정수 m에 대하여 인테그랄 m에서 m 플러스 2까지 fx dx를 계산했더니 그 녀석은 무조건 4래. 무슨 소리냐면 얘를 어떻게 자르든 간에 정수잖아. 정수로 어떻게 자르면은 두 칸. m에서 m 플러스 2니까 두 칸씩 자르면은 그 계산 결과는 무조건 얼마가 나온다? 무조건 4가 나온다라는 거야. 0에서 2까지, 1에서 3까지, 2에서 4까지 다 그 적분의 계산은 얼마가 나온다고요? 4가 나온다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나를 볼게요. 0에서 2까지. 야, 여기서 이미 감탄을 좀 캐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걸 캐치해야 돼? 잘 봐. 우리한테 정적분 계산에서 길이가 정수로 끝나야 돼. 길이가 2짜리인 계산을 하면은 4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침 뭐가 나왔냐면 0에서 2까지의 요 녀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산하고 있다? 이거 계산하면 당연히 4일 거야. 안 해봐도 알아.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가 두 칸인데 여기도 두 칸이라는 거에 조금 초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풀 거야. 4 인테그랄 1에서 10까지 fx dx 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잘 봐. 1에서 10까지죠. 그럼 얘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9입니다. 9. 우리한테 알려준 건 뭔데? 길이가 2짜리인 애를 알려줬는데 얘는 지금 길이가 9짜리라는 거야. 길이 9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얘를 짝수, 길이가 2니까 짝수의 길이가 돼야만 우리가 이 녀석을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저는요 1, 3, 3, 5, 5, 7, 7, 9 마지막에만 9에서 10으로 할게요.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fx를 알려준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까지의 함수 fx를 알려줬잖아.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녀석이 9에서 1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걔는 우리가 함수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길이가 2칸짜리도 아니까 그게 4라고. 아, 그럼 반이니까 2네? 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요 녀석을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찢냐면 요렇게 찢을 거야. 빠밤빰. 4 인테그랄 0에서 10까지 fx dx. 일단은 이렇게 찢는 거야. 찢는 이유는 뭡니까? 길이가 2로 정확하게 맞물리게 끊기는 애로 찢는 거예요. 왜? 그때 길이 2가 되면 정답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따라왔어? 자,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게 아니죠. 얘는 0에서 10까지의 넓이. 그러니까 적분을 때린 건데 지금은 원래 1부터잖아요. 그럼 얘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빠져야 돼?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fx dx가 빠져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문제 끝났습니다. 4에 잘 봐. 내가 이거 굳이 써주기는 할게요. 굳이 한번 써보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라고 하나 쪼갤 수 있을 거고요.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fx dx라고 쪼갤 수 있겠죠. 어떻게 쪼개는 건지 알겠어? 왜 이렇게 쪼개는 거야? 길이가 2짜리일 때 정적분 계산은 4라는 걸 가해서 던져줬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나, 두 개, 총 몇 개 나오겠어? 0에서 10까지니까 5개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은 누구로 끝날 거고 플러스 인테그랄 8에서 10까지 fx dx로 끝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뭐 너무 길게 쓰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금 이 긴 부분은 필요가 없죠. 왜? 요거 총 5개고 그 부분의 계산은 다 얼마는 걸 아니까 4인 걸 아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네요. 4에 중괄호 열어주시고 4가 총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니까 4, 5, 20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0에서 1까지 fx dx를 해야 되니까 바로 계산 때릴게요. fx식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괄호 대괄호 열어주고 적분을 계산하니까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이 될 거고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1까지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끝? 대입만 하면 끝난다는 거고요. 4에 빠밤 20 마이너스 아이쿠 힘들어 1 대입하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4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0은 굳이 대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럼 얘를 분배까지 해버릴게. 분배를 하면 80 마이너스 1 플러스 8 마이너스 16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마8 마이니까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9니까 정답은 71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사실 난 이게 왜 정답률이 높지 않은지는 모르겠어. 너무 쉬웠거든. 내가 한 거라고 뭐예요? 아, 문제에서 알려준 정적분 계산이 길이가 2짜리다. 이게 핵심인 거야. 길이가 2가 나오면 무조건 계산. 그 정적분의 계산은 4가 나온다라는 거. 문제를 봤더니 뭐 이거 fx를 알려준 건 사실 나는 지금 크게 필요하지 않았어. 1에서 10까지라고 돼 있어요. 1에서 10까지. 내가 아는 건 길이가 2짜리고 그럼 얘를 1, 3, 3, 5, 5, 7, 7, 9, 9, 10으로 마지막에 90으로 남겨둬도 되지만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0에서 10까지 해서 0에서 1까지로 요 빼기 형태 얘가 적분 구간이 문제에서 알려준 함수가 포함되게끔 표현하는 거 딱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적분의 활용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쉽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아니 그냥 끝났거든. 그냥 끝나서 진짜 제일 쉬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개는 거 좀 제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분 구간에 따라서 얘 함수식을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얘는 난이도가 쉬웠고 조금 어려운 난이도 뭐 30번, 21번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평행이동도 머릿속에 고려는 해보세요. Y축 평행이동, 뭐 X축 평행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정답 얼마였죠? 정답은 71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